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우 기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도 잘 마무리가 됐고 그 기념으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들을 위한 절세 꿀팁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약국은요, 일반적인 업종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세금 신고 방식이 조금은 까다롭고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약국 관련 세금 신고를 좀 경험해본 저희 같은 이제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약국 개업하실 때부터 저희가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 종종 이관되어 오시는 이제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세무서에서 안내하는 그런 평균 소득률을 가지고 신고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 재고와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세금도 내가 원래 번 거보다 더 내게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애를 엄청 먹거든요. 재고들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이걸 또 해결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약사님들이 좀 챙기셔야 되는 꿀팁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금 매출액 부분이 얼마인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금 매출액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죠. 그렇긴 한데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 같은 경우에는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에 속하게 됩니다. 정확한 매출 산정을 위해서는 대략적인 현금 매출액을 약사님들이 챙기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약국은 이 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통해서 보전받는 금액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결국 마진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문의약품 매출액의 경우에는 사실 공단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반 의약품 매출인데요. 이 현금 매출을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 정확한 현금 매출을 파악하고 이걸 통해서 정확한 원가를 산정하고 그래서 정확한 재고 금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되는데 물론 이제 약국들이 원가율이 비슷비슷하긴 해요.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대학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어떤 과에 대한 약을 처방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내가 현금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계를 해보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과다하게 이익률이 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실제 마진율이 적은데 아예 현금 매출이 얼마인지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 평균율에 의존해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과대 계상되기도 하고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게 되고 이런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전문의약품과 그다음 일반의약품 매입액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약국은 과세와 면세가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면세 매출, 일반의약품 판매는 과세 매출이 되고요. 약가 매입 중에서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불공 처리가 되어야 하고 일반의약품 관련 매입액의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를 받게 됩니다. 공통 매입에 해당되는 거는 또 과세와 면세 매출 비율에 따라서 안분해서 과세분에 해당하는 거 공제를 받고 면세분에 해당하는 거는 공제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의약품 매입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부가세를 억울하게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또 과다하게 부가세 공제를 받아서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사님들은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사 측에서 이 전문이랑 일반을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세금 계산서를 끊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이것도 이제 분리를 해주셔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정확한 마진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략적인 재고액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현금 매출과 재고 자산 금액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면 매출액의 경우에는 제대로 산정이 되어서 이 각종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대략적인 재고 실사를 하시면 정말 좋고요. 근데 재고 실사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약사님들 워낙 바쁘시니까 주말도 없이 일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약국을 개국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재고 금액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꼭 재고 금액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국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재고 금액을 파악을 해서 대략적인 재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거의 유의적인 변동이 없습니다. 유의적인 변동이 없는 한은 이 재고 금액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추후에 약국을 포괄 양수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약국을 파시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재고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 양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제 재고대로 계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부상 재고가 실제 재고보다 적다든지 아니면 장부상 재고가 실제 재고보다 너무 많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세금을 포괄 양수하는 시점에 많이 내기도 하고 처분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기존의 세금을 과다하게 냈다가 세금을 나중에 적게 내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장님들 모두 바쁘신 건 알지만 추후에 약국을 정리를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정확하게 권리금을 산정하고 포괄 양수가 이루어지려면 재고 파악을 평소에 좀 미리미리 해서 세무대리인하고 기말 재고 금액을 맞춰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카드 매입인데요. 의약품 전용 카드가 있잖아요. 의약품을 매입하는 전용 카드와 기타 카드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의약품 카드로 결제가 되는 부분이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대부분 되거든요.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 발행이 되게 되는데 하나의 카드로 의약품도 결제하고 기타 뭐 사무실 비품이나 각종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또 다시 이 부분을 발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결제와 아닌 것들을 발라내야 되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카드와 그 외 카드는 반드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의약품 외 사용액의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제 막 약국을 개국하려는 약사님들을 위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업권의 경우에요. 영업권의 경우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신고를 할 것이냐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권리금의 경우에는 저는 정확하게 웬만하면 신고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권리금은 권리금을 지급할 때 8.8%를 원천 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신고를 해야만 약사님은 5년 동안 나누어서 이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약국을 양도를 한 약사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2024년 중에 권리금을 받고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정산을 하게 됩니다. 기타 소득으로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음 년도에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2024년 12월 정도에 포괄양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과세기간을 바꿔서 2025년도에 기타 소득을 신고를 하시게 되면 2024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이 합산이 안 되거든요. 만약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과세기간을 넘겨가지고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절세가 되겠죠. 그리고 영업권에 대해서는 60%까지는 비용 처리를 해주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2억 원의 권리금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40%에 해당되는 8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만 납부하시면 돼요. 권리금 받으신 분들은. 그리고 2억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8.8%를 원천 징수했기 때문에 1,760만 원 정도 세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양도인 분들이 1,760만 원을 떼고 줬다고 툴툴 거리실 게 아니라 나중에 납부할 세금에서 빠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세금이 더 적게 결정이 되면 환급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국 사업자 분들을 위한 절세 꿀팁을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사항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저와 같은 약국 전문 세무사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또 힘드시잖아요. 힘들게 버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용한 절세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